안녕하세요.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국가 예산이라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는, 뭐랄까, 탐정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다. 와,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짜로 돈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처럼 어딘가로 줄줄 새고 있는 걸까요? 보이시나요? 728조 원. 이게 바로 2026년 우리나라 한 해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728조. 이게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매일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을 다 쓰려면 200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근데 이건 무려 728조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국민 한 사람 앞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1년에 약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떠세요? 728조 원이라고 할 때랑은 느낌이 확 다르죠? 이건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 우리 가족의 미래랑 직결된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이 수사를 이끌어줄 우리 편 탐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나라살림연구소의 전창수 소장님입니다. 이분의 실적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전에 예산 감시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막아낸 세금 낭비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입니다. 아니 이게 한 사람이 해낸 일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죠. 정말 엄청난 성과예요. 이 정도면 뭐 전문성은 그냥 게임 끝이라고 봐야죠. 무려 28년입니다. 28년 동안 오직 이 예산 감시라는 한 우물만 판 분이에요. 시민운동가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예산 전문가가 되셨죠.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갈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창수 소장님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 그 사건 파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거든요. 그럼 이자가 붙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 지자체냐에 따라서 받는 이자율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한쪽은 전남 영광군인데 연 이자율이 4.7%나 돼요. 그런데 다른 한쪽 대구 달성군은 고작 0.5%입니다. 이게 거의 9배 차이거든요. 이걸 그냥 담당 공무원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그 지역의 어떤 부패 구조랑 연결된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낮은 이자율 때문에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우리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합치면 매년 무려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조 4천억 원. 이 돈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지자체랑 지역은행 사이에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원래 주인인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와야 할 이자가 엉뚱한 곳에 배를 불려주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국가보훈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곳이지요. 근데 여기서 1조 원짜리 골프장을 가지고 있대요.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곳이겠거니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보다는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처럼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차라리 그 1조 원짜리 골프장 팔아서 그 돈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보훈 대상자분들을 직접 돕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례만 봐도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을 파고들다 보면요. 결국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수사의 초점을 그 배후, 바로 시스템 자체로 옮겨보겠습니다. 11만 페이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대한 설명서 분량입니다.
11만 페이지요. 이걸 일반 시민이 어떻게 다 읽고 이해하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기보다는 어디 한번 감시해볼 체면 해봐라 하는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바로 점증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냥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대충 비슷하게 하자 이거예요. 한번 잘못 만들어진 낭비성 예산이 왜 없어지지 않고 매년 준비처럼 되살아나서 우리 세금을 갉아먹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를 대표한다는 국회에서조차도요.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제로 뜯어고치는 부분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뭐냐? 그냥 작년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정말 심각하죠. 물론 이게 공무원들이 다 나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소위 기재부 독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라는 한 곳에서 이 모든 돈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 자체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거에만 매달리게 되고 정작 숲 전체를 바꾸는 큰 그림은 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범인이 누군지 또 어떤 수법을 쓰는지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철옹성 같은 시스템을 바꿀 방법은 과연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 시민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우리 국민 중에 딱 1%만이라도 정말 딱 1%만이라도 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김장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 나 한 명이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재정주권.kr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고 아, 이게 문제구나 깨닫고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변화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장애인 단체들이 이 예산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에게 정말 절실했던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따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장애인분들만 편해진 게 아니죠. 어르신들, 유모차 끄는 부모님들,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멋진 사례죠. 자, 오늘 저와 함께 국가 예산이라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쭉 추적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 얘기할 때 피 같은 내 돈, 혈세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뭔가 뺏기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비용처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은 공동의 자산이고요.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인 겁니다. 이 투자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몇 배, 몇십 배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예산은 그 나라가 진짜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가치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예산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가치를 선언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